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도 밝았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정기 모임 때 제가 발표했던 종목 야스, 야스에 대해서 금요일 날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모임에서 친구들이 물어봤던 거 위주로 해서 짧게 한 2, 30분 이내로 한번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야수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Your Artistic Solution, 당신을 위한 예술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국말로는 야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YAS, Your Artist Solution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IR북을 보면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투자 기회 요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의 IR북 첫 페이지에는 Evaporation Technology Innov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vaporation이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증착이라는 겁니다. 증착 기술의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는 사업 분석하기가 매우 단순합니다. 증착 장비를 만들고요. 증착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같이 복합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부를 분석해야 하지만 동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증착 장비와 증착원 이 한 가지만 보면은 이 회사 기업을 분석하는데 매우 쉽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기업으로 2019년 첫 기업 분석으로 야스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새해도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연 8개월,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유튜브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일도 좀 많이 있고 또 바쁜 일정이 있는데 제가 뭐 재미삼아서 올리는 이거를 얼마나 더 자주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좋은 소식은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희 모임에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했던 저희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거 보고 우리 모임에서 발표했던 종목들을 대부분 한번 다 올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모임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빠르면은 두세 달 내에 뭐 늦으면은 6, 7개월 내에 한번 동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종목 분석에 대해서 올릴 수 있을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요. 근데 뭐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맥주 한잔 하면서 한 얘기여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적극적인 친구가 한 3, 4명 정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좀 잘 나서준다면은 빠르면 한 2, 3개월 내에도 아마 저희 그 모임 CISW 모임에서 저와 같이 이제 기업 분석한 내용을 올리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아마 그렇게 올리면은 매달 저는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저희 같이 투자한 친구들하고 같이 올리면은 매달 6종목에서 10종목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만 공부하시면 100종목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 실력 쌓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화면을 다시 보면서 제가 엊그저께 발표했었던 야스라는 종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종목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뭐 법을 어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오이밭에서는 뭐 각건을 뭐 고쳐 매지 말라는가 뭐 버섯 뭐 신발을 고쳐 신만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서 선행 매매를 할 그런 이제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 갖고 있거나 아예 안 갖고 있는 종목, 있는 종목 위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오늘 야스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분석해 봤는데, 한번 어떤 부분을 제가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위험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그럼 이제 붐에서 올리겠습니다. 네, 다시 첫 화면에 왔습니다. 야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먼저 보겠습니다. 야스는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2천억. 금요일날 이제 좀 올라가지고 제가 저희 모임 친구들한테는 지난주 초에 얘기했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금요일 다소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표하기에는 이게 맞나 싶긴 한데요. 동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할 때 맨 먼저 보는 게,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매출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 2014년 15년을 보시면 300억대 나왔었죠. 이때 한번 잘 나왔다가 300억대 나왔다가 800억대로 점프했다가 작년에는 1700억대, 올해는 1800억대, 내년에는 2000억대. 그러면은 하나에 둘, 셋, 넷, 한 4년 만에 매출이 몇 배 올라간 거예요. 300억 하던 회사가 2000억. 예, 어마무시하죠. 영업이익 12억, 14억 나오던 회사가 뭐 400억, 500억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집에 단기순이익 10억 나오던 회사가 100억, 300억, 4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이 몇 번, 얼마 된 거죠, 이게? 이 정도 성장이 이제 급격하게 나온다면은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주가는 상장 이후에 공모가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쭉 거의 반토막이 났죠. 50%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면은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아예 보질 않죠. 추세 하락은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분들은 추세에 순응하시는 분들이어서, 빠지면은 손절매하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의 대부분 참여자인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고, 뭐 저와 저희 친구들은 주가가 빠지면은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한 가치보다 더 많이 빠졌다면 불안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15,000원부터 시작해서 13,000원, 12,000원, 11,000원, 만원 이렇게 빠질 때 사모았다가, 만약에 정말 이 회사가 매출액 2천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400억씩 나온다면은 이 가격에 머무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저희는 베팅을 하는 거죠. 기간은 뭐 1년에서 뭐 2년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정말 매출이 이러한 실적이 나온다면은 2천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할 매매 관점에서 한번 매수할 영역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매수도 몰빵, 매도도 몰빵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저점을 잡아내야 돼요. 저점 이렇게 뭐 보면서 저점 잡아내야 되는데, 저와 저희 친구들은 저점 잡기가 아니라 적정한 밸류 대비 저평가됐는지, 지금이 싼 영역인지 비싼 영역인지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싼 영역이 맞다면 지금은 사야 될 시점이고, 비싼 영역으로 진입했다면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될 텐데, 현 시점은 기대되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걸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자들은 계속 뭐 기법이니 이런 걸 운운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법 같은 건 1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법이라는 게 대부분 다
주가 조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될 이들이고요. 투자에는 기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시적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시적 추정과 그 추정에 대한 근거, 그 근거가 맞는지를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동사의 사업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스의 사업 보고서 중에서 OLED 시장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2017년 반기 기준, 그러니까 동사가 상장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아마도 상장됐을 때 시점에 작성했던 거 아직까지 업데이트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2017년 반기 기준 OLED 시장을 보면은 한국이 96.6% 점유율입니다. 예,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OLED 시장은 한국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다 먹는 이 OLED 시장에서 패널은 누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면은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SMD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92.9%를 독점하고 있고요. AG 디스플레이, AGD라고 부르는 AGD가 8.2%여서 전 세계 OLED 시장은 삼성과 LG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만들고 있는 동사의 핵심인 증착 장비, OLED용 증착 장비는 이 두 회사의 납품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합 기업 분석할 때는 힘들이 되지만 이게 뭐 단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의외로 분석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OLED 시장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몇 프로? 96%. 이 OLED는 한국이 96% 독점하고 있고 이 OLED 시장은 삼성이 90%, LG가 10%를 먹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소형 LCD는 삼성이 96%, LG가 2.9%인데 요까지 잘 보세요. 중소형 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96.1%, LG 디스플레이가 2.6%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TV용 대형 OLED 시장은 LGD가 80.8%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OLED 시장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 삼성과 LG가 가점하고 있는데 전체 LED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형 OLED 시장에서는 LGD가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의 2대 주주가 바로 LGD입니다. LGD죠. 15.32%. 정강호라는 대표회사가 이제 40% 가지고 있고 LGD가 이제 15.3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LGD입니다. 대부분 다 100%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동사가 만드는 제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 패널 들어가는 OLED 증착 장비이거든요. 그러면은 OLED 시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동사를 분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OLED 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시장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거 브라운관 시장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대부분 브라운관 TV를 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시골 할머니조차도 브라운관 TV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출이 다 디지털 바뀌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브라운관 TV는 끝났고 그 다음 끝난 거는 PDP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PDP TV를 갖고 있는 분이 1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5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PDP 시장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LED TV를 갖고 있을 거고요. 저희 지금 제 집에 있는 이 스탠더, 요거 이 스탠더 보이시죠? 이것도 LED 스탠더인데요. 이번에 저희 딸이 이번에 그 책상을 교체하면서 스탠더를 교체하려고 물어봤더니 스탠더도 지금 그 LED가 아니라 OLED 스탠더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부분은 LCD TV를 쓰고 있지만 이 LCD TV는 급격하게 OLED TV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결국에는 LCD도 과거의 브라운관이나 PDP-TV처럼 사라져버려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LCD TV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삼성D나 LGD가 왜 중국이 LCD 패널을 다 먹고 있는 거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LED는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격 경쟁에서 뭐 다 차지해라는 걸 방치하고 있고, 우리는 빨리 이 OLED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OLED TV의 성장률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뭐 76,000대 판매되던 것들이 보시죠. 뭐 올해는 3,000대, 그럼 몇 배 성장인가요, 이게? 그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CD TV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만, 만, 10만, 100만, 1000만, 3천만 대가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이러한 시장에 들어가면은 거의 고생은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LCD 장비나 LCD 소재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천재 아니면 다 손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OLED TV처럼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면은 반대로 바보 아니면 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동사 야스는 바로 OLED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산업 분석 자료인데요. 이런 거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시장 점검 거래 갖고 왔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LG TV를 보면은 또 하나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 OLED에서는 LG가 80%였잖아요. 소형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96%였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삼성이 다 1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보다는. 뭐 시가총액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LG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OLED TV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LG전자가 OLED TV에서는 뭐 삼성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LG전자 내에서도 TV 매출에 있어서 LCD와 OLED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LCD TV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OLED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아마도 내후년 정도 되면은 LG전자에서 판매하는 전체 TV에서 LCD TV 판매량을 OLED가 추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CD TV, 그러니까 OLED TV를 주목해야 되고, 이 OLED TV에 들어가는 장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L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과의 LCD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OLED로 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리포터를 읽어보면은 LGD는 망할 거다. 왜? 중국이 워낙 LCD로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LGD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LGD의 가장 큰 장점은 LCD는 그래 뭐 중국한테 뭐 치킨 게임이 끝난다고 보더라도 OLED가 있거든요. OLED. 그리고 OLED TV, OLED는 앞서 본 것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입니다, 거의. 그런데 대형 TV에서는 LG가 독점적이고요. LG TV에는 LG 디스플레이에 패널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워낙 LGD가 힘들다 보니까 P는 이제 파주를 말하죠. 파주의 10번째 공장. P10에 들어가는 이제 설비가 좀 지연이 됐는데,
이게 이번 1분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JV라고, JV는 이제 조인트 벤처죠. 중국 광저우시하고 이제, 이건 뭐 오자가 있네요. 광저우가 아니라 강저우인데, 이 강저우 시장과 제 조인트 벤처로 만든 이 OLED 공장이 또 올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019년이죠. 2019년에는 뭐 파주에 있는 PCB 이제 뭐 가동이 되고, 중국에 있는 광저우에 있는 게 3분기에 가동이 된다면은, 보세요. 중국에서는 3분기, 파주에는 4분기에 되면은 2분기 전에 들어간다면은 1분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OLED 시장을 제가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HD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 그 HD와 관련된 업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HD 시장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HD는 그러니까 HD 디스플레이 H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D 같은 경우는 LCD가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지금 계속 급감 중이고 영업이익도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HD는 LCD 때문에 망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OLED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꼭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회사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지, 우리 이제 망할 거니까 회사 접자, 뭐 우리 다 퇴사하자, 이럴 것 같은가요? 게다가 LGD 같은 경우에는 OLED에서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대형 패널에서. 그러면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몸부림은 뭔가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LGD 매출이 감소를 하는 것은 맞지만 OLED가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LGD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건 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큰 사업부 두 개가 있는데 한 사업부가 망가져서 다른 사업부를 살리는 기업들은 결국 죽진 않고 살아납니다. 근데 돈은 못 벌어요. 왜냐면 여기서 까먹는 돈을 여기서 벌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똔똔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가는 못 갑니다. 오히려 빠져버리죠. 하지만 이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과 이쪽에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 HD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손해봐요. 하지만 OLED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사업 부분에서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뭐냐면은 삼성이 넘버원이라는 이제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은 삼성이 넘버원이다, 그건 반도체죠. OLED도 넘버원이다, 그것도 중소형이죠. 이거는 대형을 보면은 이미 2016년부터 LG전자 TV 사업부는 삼성을 능가했어요. 이렇게 이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고요. 영업이익률이고, 이거는 이제 LG전자인데, LG전자가 대형 TV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이 뭐 잘 나올 때는 14%까지 나갔어요. 뭐 14%, 10%, 8%. 삼성이 2%, 4%, 5% 할 때. 다시 말해서 대형 패널에 있어서는 이제 LG가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 하지만 LGD에 투자할 수 없는 거는 LCD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은 오로지 OLED만 하는 기업, 바로 야스 같은 기업이죠. 야스의 2대 주주가 LGD고, 야스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LGD와 LGD의 조인트 벤처인 광저우에 납품이 되다 보니 LGD가 힘드니까 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LGD는 LCD가 주력이고, 그 LCD를 급격하게 OLED로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이지만, 이 야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OLED만 하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포레이션, 정착 장비에 대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야스, U 아티스트 솔루션, 예술적인 해결책,
OLED에 대한 예술적 해결책,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사를 볼 때는 이제 대표이사가 누구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표이사는 연세대 무의학과 교수십니다. 현재도 교수이고요. 창립할 때도 교수였어요. 교수가 창업한 회사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표이사분께서 학자다 보니까 뭐 주가에 대한 뭐 II도 좀 소극적이고 연구개발 위주다 보니까 좀 그 주가에 대한 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제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가 거의 1,000억 단위거든요. 하나에 들어가면은 1,000억을 벌고, 두 대 들어가면 2,000억을 벌고, 세 대 들어가면 3,000억을 벌다 보니까 한번 독점적인 기술이 있고 금액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채택만 된다면은 매출 볼륨이 앞서 본 것처럼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300억 하던 회사가 800억, 1700억, 2000억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형 장비가 납품만 돼버리면은 크게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동사의 처음 요거 하나 또 말씀 좀 드릴게요. 팁인데요. 신용평가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안 보시거든요.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이건 이제 이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딴 종목도 해당되는 건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 분석적 종목에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신용평가가. 그래서 만약에 뭐 신용등급이 B등급이다. B면은 뭐 이게 좀 하위 수준이 좀 위험한 거잖아요. B면 기간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 B등급짜리 기업을 사놓고 기간 수급이 왜 안 들어오나 하면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물론 근데 기간 들어온 게 들어오는데 금융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인덱스거든요. 인덱스가 아닌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투자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용등급 아예 안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다. 보통 신용평가사들이 주식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기업을 좀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든지 신용평가 등급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이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동사의 본접 소재지를 보면은 2002년도에 이제 동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때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구관 101호 예, 바로 이 정광훈 대표님, 예, 대표님의 그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서 창업을 한 그런 이제 회사이죠. 그래서 동사에 나중에 이제 후술 알겠지만 그 주요 경영진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정강호 교수님의 제자들인 연세대 물리학과 박사들이 전부 다 동사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현재도 연세대 물리학과 예, 교수, 정교수라고 있고요. 예, 창립은 아까 2002년 4월달 창립했다고 했잖아요. 창립한 거는 그 연세대 교수실, 자기 사무실에서 창업을 하면서 그때 대학원생들을 주요 이제 그 창립 멤버로 영입을 해서 동사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현재는 파주, 왜 파주에 있는지는 금방 아시겠죠? 파주에 LGD가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 파주에 사업장이 있고 이 사업장에서 생산동도 있고 연구동도 있고 사무동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예,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설하고 왜 증설하고 있냐면은 캐파가 이 지금 현재 생산동 갖고는 연간 1,000억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LGD가 하고 있는 그 P10 거도 있는데 지금 올해 한 2, 3분기 되면은 광저우에 있는 것도 들어가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이렇게 점프하려면은 2천억 이상 가려면은 공장이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장을 이제 정설 중에 있는 거고요. 정설되면은 매출은 이제 점프를 더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정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은 시총 이 정도는 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수급 보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 막 계속 보실 텐데, 뭐 저희 같은 분들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지금 영역이면은 분할 매수할 시점인가 아닌지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도 하고 있고,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정착 장비는 동사가 거의 독점적이고, 그러면 P10과 광주에 들어갈 거는 동사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렇다면은 동사는 살려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매우 중요한데, 또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경영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뭐 캔들 보면 이렇게 캔들이라는 것도 촛불이잖아요. 이게 빨간 촛불, 뭐 파란 촛불, 뭐 장발장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희들은 그런 걸 안 보고 이 경영자의 자질을 보고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회사 설립해 보면은, 처음에 설립기에는 뭐 매출이 1도 없죠. 근데 이 회사가 망할 위험이 없는 게, 뭐 대표사가 대학 교수고 주요 멤버들이 대학원생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연구 개발만 이제 무지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이제 돈을 못 보고 있다가 도약기 이때 드디어 정착 장비를 이제 국산화 시킨 거죠.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 이제 기술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외상 장비가 100% 납품하던 거를 국산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OLED는 우리나라가 독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품도 우리나라 거가 다 채택될 것 같이 보이지만 주요 장비는 그래도 다 외산, 일본산들이거든요. 근데 동사는 일본산 거를 극복한 국산화 시켰는데, 놀라운 거는 AGD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형 TV 시장에 동사의 정착 장비가 납품이 됨으로 인해서 동사는 일본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동사가 국내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는 AGD에 납품하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려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아이고. 여하튼 이제 정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게 정착이잖아요. 동사 정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 시스템과 정발원 이 두 가지만 만드는데, 이걸 보면은 서큘러 노즐 소서, 그러니까 그 원통형으로 된 정발원도 만들고, 라이너, 그러니까 평형으로도 만들고, LNS 해갖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동사의 매출에 보시면은 딱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정발 시스템 그리고 정발원. 그런데 이 두 개는 보다 대형 OLED 정착에 들어가는 거다.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지만 보면 동사 매출 조작기는 매우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매우 이제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다면은 이 대학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뭐 15년, 20년을 연구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기술이 쉽다면은 많은 경쟁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동사의 경쟁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CNS, LNS, CNLS 이렇게 세 가지 정발원을 가지고 방망의 균일도, 효율성, 양산의 확보성 이런 걸 확보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옷 다릴 때 분무기로 물 뿌리고 옷에 다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옷에 다리는데, 그러면은 분무기로 옷에 다릴 때 물을 쭉 보시면은 그 분무기에 있는 물방울들이 동일하게 도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큰 물방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물이 이제 균일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방망이의 균일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 LED 정착과 대형 LED 정착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이만한 패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만한 큰 패널. 그 중에서 그 방막이 균일하지 않게 이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작잖아요. 작게 쪼개버리면은 그 잘 안 된 부분만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TV는 매우 크잖아요. 50인치, 60인치. 뭐 그 큰 TV에 하나라도 잘못된 분란이 생기면은 그 패널 전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망이의 균일도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기술을 동사가 해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이제 IR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분기는 이걸 보시면 되겠죠. 이렇다 보니 이제 매출액이 이게 이거는 뭐 장비 회사의 특징이죠. 이거는 들쭉날쭉 하는 거는. 그래서 연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점프가 팍 된 거죠. 뭐 139 매출 분기 매출 나오는 게 600억대로. 그러다가 지난 2분기에는 좀 슬로우했고 다시 점프하고 이다음부터는 뭐 500억이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 근거는 바로 이제 이건 수주 베이스다 보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매출이 잡히는데, 이미 그 AGD를 완전 이 친구들이 캡티브 마켓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시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사 IR 자료에서 이제 OLED 시장인데, 이거는 아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더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글로벌 OLED 시장은 연간 CAGR로 46%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 이제 투자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을 이제 투자할 건데, 파주가 이미 공장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UFab이라는 이제 새로운 공장이 두 개가 들어섰는데, P1, P10이죠. P10 파주 열 번째라고 이제 P10이라고 하는데, P10이 이제 장비 발주가 이번 분기에 이제 되면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납품이 되죠. 시적으로 잡힐 거고, 광저우라고 써 있죠. 광저우는 8.5세대짜리, 얘는 또 발주가 되고, 요게 올 상반기에 실적으로 잡히면은, 이 두 가지 실적이 잡히면은 올해는 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매출액 1,800억에 영업이익 400억 나오는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2천억, 3천억, 4천억. 이거는 각자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은 2천억은 싼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리스크라면은, 이 친구들 하겠다면서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제 LGD가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면. 왜냐면 이게 이미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이때 1년 전에 하겠다는 게 다 연결된 건데, 또 연결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LGD가 지금 이렇게 그냥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LCD에서 너무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어서, LGD 같은 경우는 LCD 사업부는 이제 적자 전환이 거의 뭐 명백해 보여요. 그럼 제가 말씀을 앞서 드렸잖아요. LGD 같은 경우는 LCD 시장만 보면 이제 망할 기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살 길은 LCD에 더 투자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LCD 기술은 OLED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따라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문제는 PDP처럼 LCD도 결국 OLED에 잠식이 될 확률이 높은 이제 기술인데, 거기다가 투자를 왜 합니까? OLED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 이제 LGD는 OLED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작년에 지연이 돼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도 지연이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닐 거라라고 이제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가 또 올해 넘겨버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건데, 저는 추측이라 그랬지 내가 뭐 장담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올해는 뭐 아마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OLED에서는 거의 독점적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뭘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 이제 R&D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정강호라는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게 보이시죠? 정강호 대표이사님은